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선 보면 지금 징계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 윤리위. 윤리위도 이제 뭐 결국은 징계 얘기까지 연결되는 건데, 서범수 진종호 의원 그 돌려차기 관련해서 이제 망언을 했던 이 인물들 징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그 돌려차기 피해자 뭐 가명으로 김진주 씨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사과를 받아들인다, 징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직접 공개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 국면은 뭐 국민의힘 내에 개파 싸움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개파 싸움 전 단계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신청하고 그런 토론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자리에서 본인의 이제 친한계 개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의원들이 부적절함을 지적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상태에서 뭐만 나오는 겁니까? 이 의원들이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도 없이 이걸 오로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저는 야당은 비판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면 니네 대안이 뭐야라고 하면 우린 야당이라 안 알려줌. 네가 님이 잘하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해당 정책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은. 근데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걸 뭐를 몰고 가냐면 이재명 탄핵, 이재명 퇴진, 이재명이 만약에 그건 이렇게 몰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이 왜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이 퇴진해야 되는지는 상당한 비약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지금 보안수사권도 이게 결국엔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재명을 폐지시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동산도 결국엔 이게 이재명 망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공론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승전 모든 문제가 그 보안사건 토론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제를 그냥 기승전 이재명으로 몰아가는데 액세서리화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한테만 몰아붙이자 뭐든지,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서로 분열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주면서 전당대회를 엉망으로 만드냐고요.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그 한동훈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잖아요. 네. 그리고 그 토론회에 무소속 의원이 만든 토론회에 그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소위 말하는 친한파라고 하는 의원들이 한가득 참석을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냥 다만 그 뒤에 이제 지옥문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 글자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검색하면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종합특검에서 이제 참고인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난 연락 받은 적 없다. 이게 뭐 언론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꽤 묘합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뭐 필리버스터도 하겠다, 뭐 토론회도 열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거 희한하죠. 네.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보도록 하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고, 뭐 제보받은 내용들을 또 알리고 있고 한 의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 반려견을 안고 경호처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그 용산 대통령실 요렇게 공사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또 저런 걸 썼네. 비숑 아니야? 비숑이네. 야, 우리 집 비숑하고 똑같네. 쟤는 좀 관리를 잘 받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아니, 이게 사전에 옛날에도 이런 얘기들과 썰들은 있었던 거 있었죠. 아닙니까? 예. 이거 종합특검에서 계속 수사가 네.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게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들 딱 불러다니고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걔를 딱 껴안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무원들이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모여라 흩어져라 이럴 수가 없다고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하라 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심지어 무려 대통령실 직무실이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딱 그 사진 몇 장으로 우리 각인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오만함, 그 월권 이게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들어요. 외교부 장관 네. 그때 그 집에 갔을 때도 공관 갔을 때도 네. 그때 걔 그런 안고 얘기가 갔었잖아. 있었죠. 그 얘기가 그러면서 있었죠. 거의 모멸감을 뺏어가지고 느꼈고. 사실 자기네가 쓰고 그랬잖아. 이게 근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이게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무실을 만들 때 본인 창호는 방탄 창호로 하고 그랬다면서요. 대통령실 창호는 지금 뭐 확인이 안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배 더 들었다는 거잖아요. 10억 10억 들었대.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김건희가 김건희밖에 하겠지. 못해요. 예, 그리고 지금 층수도 김건희 층이 더 높은 거, 더 높고 예. 한 층의 절반을 예, 썼다는 절반을 거예요. 썼다는 거거든요. 그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밖에 하겠지. 못해요. 그러면 초반에 분위기가 어떻게 잡혔을까요? 와 이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문. 용산에 왜 김건희의 집무실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청와대는 거야.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사의 사무 공간이 필요할 수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부속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2부속실이 있는 거고. 용산 집무실은 한 10걸음, 100걸음 양보해도 여사의 집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사는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죠, 사실.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걔 안고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시했다. 그러면 이때 권력이 엄청 셀 때인데 구전이 엄청 빨리 됐겠죠. 이게 지금 누구냐 이 권력의 실제가 이게 엄청 빨리 됐을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이런 사실들이 뭐 예를 들면 수사가 되고 제보가 되는 것도 너무 지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비겁한 거는 더 진짜 실제 문제는 그때 그걸 알았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내용인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물론 수사 내용이기도 하겠죠. 네네.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 짓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 일련의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냥 건건 야 걔 안고 나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근데 또 이분이 또 지금까지 보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현금은 안 받아요라고 붙여놨는지 받은 거랑 백하고 시계밖에 안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걔 안고 경호처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왜 하나도 더 이건 안 그러니까 나오는 받은 겁니까? 게 확인이 안 되잖아. 네. 내가 계속 얘기하지. 유경옥이 숨겼다는 그 컨테이너. 너무 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면 이건 노다지야. 코인을 숨겼을까? 코인? 그걸 다 왜냐면- 현금화할 수.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 아니 그 얘기들도 저수지 하고 찾았는데 있고. 옛날부터 했는데 예. 왜 아직도 못 찾아 그 누구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역량을 총 결집해도 못 찾을 정도로 꽁꽁 숨긴 건지 저는 이건 계속해서 의문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 받은 돈은 그렇다고 쳐요. 어디 꽁꽁 숨겨놨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판결에서 드러났잖아요. 원래 손해봤다며. 근데 20몇억 벌었다며 수사 결과.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이미 어쨌든. 확인된 수입이라고 할까요? 네.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재산 신고를 했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근데 그거는 그때 뭐- 한 번도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그걸 아무도 묻지 수상쩍은데?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난 더 파야 된다. 한겨레 21에서 취재해 주세요. 아, 이제 저희가 계좌 추적권이랑 수사권만 있으면 진작에 다 들여다보는 건데. 네. 예. 핑계를 이렇게 되는구나. 좀 빌려주세요. 네. 노 변호사님도 안 네. 뵙고 계세요. 있으시면.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자, 아무튼 다음 이야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얘기인데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가 됐습니다. 네. 형량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최상병 어머니가 오늘 법정에 있었는데 현충원에 가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어요. 그만큼 이 형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세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의율된 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법들의 최고형을 보자면 이 형보다는 더 센 거거든요. 당연히 법정형은 훨씬 높고 5년이 거기에 최고형이라고 못 하더라고요. 예. 사형 예. 범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 뭐 이런 혐의인데 1심이랑 관계자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죠. 나왔어요. 예. 이제 대법원 단계만 남았지만 대법원 단계에선 10년을 넘지 않으면 형량은 다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굳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유족들한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야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수습을 숲을 해치고 찔러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봐 이러고 딱 나중에는 사망했는데도 뒷짐지고 있고 책임지지 않고 연결을 하고 선을 대고 아 지금까지도 근데 반성하지 않는 이게 이런 군 사단장의 민낯인가 좀 처참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최상병의 가족이라면 임성근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할 것 같아요. 국가와 이 임성근을 상대로. 왜냐하면 실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이 법정형 최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한 게 아니 직접 이렇게 막 사망과에 직접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하기는 현재 법상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있는 위치에서 이 군인에게 시키는 그 상황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뻔해요. 게다가 임성근은 그 이전에도 그런 종류의 일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임성근을 상대로 진짜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로.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이제 사람이 목숨이 이제 앗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돈으로 위자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임성근이 나쁜 사람인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3년 받았다고 해서 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일종의 금융치료.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깐 영화제에서 이제 브로커라는 영화가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뭐 송강호 씨 나오고 아이유 씨 나왔던 영화가 개봉했을 때 윤석열 부부가 그 영화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활비를 썼다.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단체 그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그 특활비 했었죠. 정보 공개해라. 예. 예, 그리고 뭐 저녁 식사를 450만 원 주고 밥 먹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1, 2심에서는 시민단체가 이겼었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를 뒤집었어요. 파기하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파면됐잖아요. 파면되고 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파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까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법리여서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해갖고 뭐 제가 읽어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형식 논리로 그냥 판단한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이런 그리고 1, 2심에서 이미 이겼는데 그거를 이관됐다라는 어쨌든 그 절차상의 이유로 한 거는 사실 좀 안 맞긴 하고 이게 영화를 본 게 핵심이 아니라 특활비를 아무런 규정 없이 그렇죠. 마음대로 썼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이제 박근혜 특검 때는 그 특활비라도 밝혀졌었는데 윤석열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나왔고 지금 아까 김건희 권력 얘기했지만 이 특활비가 이 권력 구조에서 보면 누가 많이 썼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사실 하나도 안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돈 얘기가 너무 없어요. 네. 돈 얘기가 너무 없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게 고발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가 나오는 게 없다. 이건 너무 좀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요. 최근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 뭐 다시 소환돼서 조사받았다 이제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안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 들춰지고 그래야 정의가 새로 이제 정립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요.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방송가 이제 한창 때는 한 5,000명 넘게 동접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400분 정도가 계십니다. 지금 계신 3,400분은 분명히 복 받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누르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저 눌렀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 정미 변호사, 김학윤 기자랑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